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90년대 말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말과 우리 글뿐 아니라 한문화와 역사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류 열풍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한류 열풍사랑 박찬화 의장님을 모시고 한문화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은 현재 한류 열풍사랑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우리 포털에서 한류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연관 검색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사랑이라는 게 바로 밑에 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고 계신데요. 한류 열풍사랑은 다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로 되어서는 저희가 해외에 있는 한류 팬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 한류 팬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또 750만 동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포들하고도 교류하는 활동을 국내외에서 이렇게 펼치고 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군요. 예, 예. 네, 그럼 의장님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뭐 주로 이제 강의를 또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한류에 관련된 한류 특강 또는 역사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박물관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이 박물관을 많이 찾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그게 작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한 6위 정도가 되는 박물관이거든요. 전 세계 한 해에 한 350만 정도가 방문을 하고, 그중에 한 50만 명 정도는 외국인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는데,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유물만 제대로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박물관에서 저희가 가이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복궁과 같은 고궁 탐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복궁에 그 담겨져 있는 어떤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한류 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스라엘 팬이라든지 또는 사하공화국의 한류 팬들, 이런 팬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 나가서 어떤 말레이시아, 일본이라든지 직접 나가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 그리고 답사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는 4월 달에 그 건국대에서 이렇게 청소년들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하게 된 주제는 독립운동사였습니다. 그때 숨겨진 독립운동사라고 해서, 뭐 독립운동사 하면은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가령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유관순 열사가 생각이 납니다. 네네. 보통 대부분 한 90% 이상 네. 이제 유관순 열사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 외에는 아무도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슬픔인데, 사실 교과서에서 지금까지 여성 독립운동가는 수천 명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국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로 지정한 분들은 한 200여 명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청소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숨겨진 독립운동사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을 때 청소년들의 어떤 감흥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제 2014년에 제가 청춘 한류 컨퍼런스라는 걸 했었거든요. 한국 외대에서 외교부와 코피스 주최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8명의 연사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잘 알려진 임마누엘 페스텔 아이시 교수님이라든지 카이스트의 이민아 교수님 그리고 이제 문현우 아리랑 유랑 단장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8분이 나오셔서 15분 동안 테드 형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요. 그 굉장히 그때 한 250명 정도 오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이제 8월 달인가 이제 KBS에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그런 형식을 따고 싶다고 해서 KBS에서 바로 그 해에 여름에 한류 컨퍼런스를 똑같은 한류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형식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도 이렇게 봤고 또 나오셨던 분들이 또 각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역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들이 한류 열풍, 한류 전문가처럼 한류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을 네. 합니다. 한류 어떤 뜻인가요? 뭐 영어로 하면은 뭐 K-웨이브 또는 뭐 코리아 웨이브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제 한류라고 하는데 류는 그냥 웨이브라는 뜻이고 한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협소한 의미로는 이제 대중문화의 어떤 흐름, 한국의 어떤 대중문화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것이 지금은 우리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라든지 또는 영화 그리고 이제 케이팝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제품들도 같이 나가고 있어요. 가령 이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나가지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 한복을 입고 있고 한옥에 살고 있고 온돌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신기하면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온돌 문화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의식주 문화가 같이 나가고 그리고 뭐 케이팝 가수들이 나왔는데 피부가 뽀얗다라고 하니까 화장품이나 패션, 뷰티 이런 것들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어떤 문화 상품 이런 것들을 합해서 지금은 크게 보면 그게 다 한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좀 배구 여제인 김연경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베트남의 어떤 돌풍을 일으켰던 박항서 감독 이런 분들이 국위선양하는 것도 스포츠 한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즘에 쓰는 말로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것에 어떤 한류를 얘기할 수 있는데 딱 뭐라고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을 이제 한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한류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겨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나요? 뭐 정확하게 한류라는 말이 나온 때부터로 한다면은 올해가 21년이 돼요. 네. 1997년에 대만의 언론에서 한류라는 말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떤 전자제품, 제품을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98년이 되니까 그때쯤이 무엇이 있었냐면 드라마로는 이제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그 드라마가 91년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시청률이 50%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몇 년 뒤에 97년에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억 명 이상이 보게 돼요. 1억 명 이상이 보게 되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한류다 이런 게 열풍이 불었고요. 그때 당시에 케이팝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98년에 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클론이 있고 근데 클론을 이어서 H.O.T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대만을 들어가고 H.O.T가 2000년대 초반에 북경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한류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 이게 중국, 대만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제 한류를 우려하는 목소리들, 자기네가 문화가 잠식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쓰게 됐는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도 한류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한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연가. 네. 겨울연가가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나왔는데 그게 2004년에 NHK에서 방영이 되면서 선풍적인 영향을 일본에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류는 이 겨울연가 이후부터 굉장히 선풍적인 열풍을 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아 또는 동방신기 같은 분들이 나가셔서 현지에서 직접 일본어로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해가지고 선풍적인 또 인기를 끌게 돼서 일본의 한류가
어떨 땐 주춤했다 또는 계속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가령 이제 동방신기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15회에 걸쳐서 이 투어를 하게 돼요. 투어를 15번을 했는데 그때 모은 회원이 78만 명입니다. 78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도 이 동방신기를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일본에서도 불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선풍적인 그 열풍을 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아시아로 가게 되고 지금은 유럽을 거쳐서 남미 전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또 뭐냐면 2002년에 한일 월드컵입니다. 네. 한일 월드컵 때를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응원 문화가 대단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뭐 언론들이 주시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4강까지 가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뭐 옛날에 88 올림픽도 있었지만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그때 뭐 남미까지도 이제 관심을 굉장히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년간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보다가 이것이 이제 201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 콘텐츠에 주목하는 한류가 열풍인데요. 한글이나 한식, 또 케이팝 외에도 종류가 다양하죠. 뭐 케이팝 드라마라든지 또는 뭐 영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한류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죠. 뭐 일례로 이제 게임 한류.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한류 매출에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게임입니다. 게임이나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분야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사실 더 많은 매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은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한류에 관한 뭐 한류 박람회라든지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도 많이 하거든요. 한류 박람회, 한류 페스티벌을 하더라도 케이팝이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을 끼고 나서 그런 어떤 제품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제품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케이팝이라고 하면 그 가수들이 어떤 피부나 이런 걸 보고서 화장품 이런 거, 케이팝 뭐 뷰티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케이팝 하는 사람들은 어떤 화장을 하게 이렇게 그 아이돌 이렇게 젊고 피부가 뽀샤시하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함께 나가게 되고 드라마를 통해서는 드라마에 나왔던 또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나가게 돼서 우리가 뭐 게임 한류, 애니메이션, 그리고 패션 한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중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러시아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세요. 많이들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또 시술이나 이렇게 수술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병을 잘 고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의료 한류로서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을 이렇게 알리는 어떤 모든 제품들이라든지 어떤 이벤트 모든 것을 다 한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제품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가령 케이팝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케이팝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최근엔 뮤지컬 또는 오페라 그리고 이제 뭐 판소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그걸 들고 나가시는 분들, 그건 전통 문화의 한류가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봄에는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한류를 실감하고 오셨다고요? 네, 오사카 코리아타운을 제가 간 것은 사실 12년 전이에요. 2006년인가 그때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겨울 연가가 2004년에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그게 붐이 한창 이렇게 불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 코리아타운을 가보니까 배용준 사진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 어떤 거기에 오는 계층들은 뭐 아주머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때도 보면 그 제일동포들께서는 그동안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배용준이나 이런 겨울 연가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호감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대들까지는 미치질 않았어요. 올해 가보니까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상전벽해를 했어요. 네. 이제 주말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부딪히지 않고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정도로 그때 이제 오사카의 쯔루아시역에 이 코리아타운이라는 것이 한 500m 거리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거의 거리를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는데 거기가 이제 초등학생부터 10대들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정말 멀리서 그 오사카 코리아타운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무엇을 하냐면은 먼저 이제 그 아이돌들에 관한 제품들을 삽니다. 굿즈라고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상품들을 사는데 뭐 스티커, 뭐 이름표, 뭐 가방,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들을 사고 또 화장품 가게를 가요. 그 옆에 화장품 패션샵 같은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는 거기가 한식이 많이 있습니다. 한식이 있고 김치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왔으니까 이제 조금씩 먹는 거잖아요. 점심 때 되면 먹고 저녁 때 되면 먹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한류에 관한 다양한 것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어요. 네. 그게 이제 도쿄로 가보면 이제 신오쿠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신오쿠보라는 것이 지금도 이제 굉장하고요. 그리고 오사카, 관서지방으로 갔을 때는 오사카의 코리아타운이 그런 걸 굉장히 유명한데 점점 더 다양한,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샵도 이제 열려 있고요. 그리고 그 오사카 약간 뒤편 블록으로 가니까 뭐가 있냐면 안무를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커버 댄스 이런 걸 배우는 곳이 있는데 사실은 오사카에서 이 커버 댄스 안무 학원, 댄스 학원에서 이렇게 그 댄스를 배우다가 진출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트와이스라고 아시죠? 네. 예, 트와이스는 9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3명이 일본 출신이에요. 예, 사나미나 모모. 네. 이렇게 3명. 이번에 이게 암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셋이 이렇게 오사카에서 댄스 학원에서 그렇게 진출을 하니까 그 오사카 같은 경우에 이 댄스 학원이 굉장히 붐이 일고 있어요. 그들도 목표가 뭐냐면은 한국에 이렇게 진출해서 아이돌 그룹이 되고 싶다. 물론 그냥 자신이 이제 흥에 겨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장르.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 군데 전통문화 국악을 하신 분을 거기 찾아갔습니다. 근데 국악까지는 아직은 국악 소리가 나서 잘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국악을 하시는 분인데 아직까지는 여기는 찾아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용기를 드렸어요. 이것이 국악하고 유리된 것이 아니라 케이팝에서 이것이 확장이 되고 사람들이 이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서 꼭 일본 팬들도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뭐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듣기만 해도 변화가 실감이 됩니다. 네네. 네. 한류 문화가 현 단계까지 오게 된 과정을 분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음악 전문가 분들이나 아니면 한류 전문가 분들, 학자분들이 많이 분류를 하셨는데요. 분류하신 분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한류는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 오고 있다. 뭐 그걸 1.0, 2.0, 3.0, 4.0으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앞으로 오는 한류를 한류 4.0이다. 또 어떤 분은 한류 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들이 이끌었던 드라마 한류를 한류 1.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류 2.0은 그보다 조금 뒤에 나왔던 K-팝입니다. K-팝. K-팝이 이끌어 감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유튜브를 탄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2005년, 2006년 해가지고 유튜브라는 매체가 굉장히 전 세계 보급이 되면서 뮤직비디오가 나감으로 해가지고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K-팝이 이끄는 한류를 우리가 이제 뭐 한류 2.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K-팝과 드라마가 함께 이렇게 병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 3.0이 되면 그 K-팝과 드라마가 나가면서 동시에 다양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패션 한류도 될 수 있고 아까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산업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한류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류 4.0이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나올 것이냐. 근데 그건 각양각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그냥 뭐 4.0, 5.0 헷갈리니까 미래의 한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래의 한류는 지금 단순히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우리가 그걸 담는 어떤 기술력의 발달이라기보다는 궁극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정신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질문화는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그것을 담는 기술력은 우리가 거기 한류에 당연히 실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거와 함께 이제는 나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신문화,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는 그런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홍익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외국 학자들도 굉장히 극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실현하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테일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하나가 된다. 전 지구촌이 크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테일 사상 또는 홍익인간 사상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우리의 어떤 정신 문화 이런 것이 무형의 문화가 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류 팬들이 한국 전통 문화에까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김구 선생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의 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그것은 문화의 힘이다. 깊은 큰 문화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대에는 그것이 설득력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사력도 없었고 경제력도 없었을 때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김구 선생의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거든요. 문화의 힘이라는 거죠. 그 문화의 힘이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문화의 힘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나아가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드라마 또는 영화 그리고 케이팝 이것을 다 합쳐서 얘기를 한다면 한 가지는 휴머니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엔 휴머니즘이 있다. 이걸 좀 전에 말씀드린 홍익인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남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동남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중국의 문화 같은 경우 또는 일본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국주의 냄새가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도 지금 중화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고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영토적인 압박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하고도 이제 뭐 독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마찰도 있지만 많은 나라들하고도 이런 마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진정한 참여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국주의 냄새가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어떤 그 휴머니즘 또는 그 우리 함께 느끼는 어떤 동병상련의 그런 느낌들이 그런 어떤 감정의 공유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런 휴머니즘과 함께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특히 BTS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BTS를 키웠던 방시혁 PD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하게 됐는데요. 이 전 세계 지구촌에 선한 영향력을 지금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런 한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죠. 네. 선한 영향력 덕분이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내면에 흐르는 선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한류에서 아이돌 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그룹,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들의 성공 요인이 무엇일까요? 방탄소년단 하면은 우리가 약칭으로 해서 이제 BTS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언론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BTS라고 하니까 비틀즈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이제 갔었는데 2년 동안 이제 그 수상을 했잖아요. 2년간 이렇게 수상을 한 뭐 역사상 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은 지금 BTS에 다 붙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보이밴드다. 이렇게 또 그때 사회자가 극찬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보드 차트에서 앨범 차트가 앨범 200이라고 있거든요. 200이 순위에서 거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이게 빌보드에서도 그러니까 빌보드에서 1위라고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는 거잖아요. 네. 그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올해 뭐 이제 그래미까지 노리고 싶다. 뭐 이런 목표까지도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이 BTS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방시혁 PD, 그를 키웠던 방시혁 PD가 최근에 TV에 나와서 밝혔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K-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 그것을 패키지로 다 가지고 있다. 노래면 노래, 댄스면 댄스, 그리고 용모면 용모, 패션이면 패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BTS만이 가지는 매력은 뭐냐면 BTS는 7명이거든요. 7명이 각양각색의 그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개성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작사, 작곡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네. 한 명 한 명이 작사, 작곡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어떤 곡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라. 방시혁 PD도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해라. 그들의 이야기는 20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청춘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로가 다 작사, 작곡, 이제 다 창조를 해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그 창조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지구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청춘들에게 그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꿈을 향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그들에게 행복과 꿈을 줄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어떤 선한 지구촌에 관한 선한 영향력 이런 것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이게 들었고요. 제가 오사카에 4월 23일, 24일이 뭐였냐면 오사카 성에서 BTS 팬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찾아가서 거기에서 갔는데 마침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렇게 줄지어 있는 거예요. 네. 10대들부터 그 위에 아줌마들까지. 근데 남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남자분들은 거의 없는데 남자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 근데 안표상이에요. 안표상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여성들인데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BTS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BTS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아까 말씀드렸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가사에서 오는 그런 매력들 있잖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앨범들이 하나하나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요. 스토리가 하나 이어져 나가서 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가사를 만들어낸 책이 있어요. 네. 뭐 데미안이라든지 이런 책들.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이제는 뭐 아이돌들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BTS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 배지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네. 이게 배지를 이번에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예, 뭐 초상권 침해 없이 네. 제작을 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설문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씩 이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지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게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북두칠성도 그려놓고요. 7명이니까 네. 그들이 정말 이렇게 북두칠성, 칠성에서 온 그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꿈과 이상을 그들에게 이렇게 그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심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또 이제 지구촌 선한 영향력이라고 써놨고 그 옆에 홍익인간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진슈가, 제이홉, RM, 지민, 비정국이라고 해서 7명. 이 사람들은 뭐 일본 한류 팬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 한류 팬들을 이런 비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알지만은 다 실명을 알더라고요. 뭐 김태형이라든지 전정국이라든지 뭐 김남준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알고 한국어를 알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국의 문화와 또는 역사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분들이 일부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또 그룹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구촌을 대표하는 그룹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것이 우리의 어떤 한국의 문화와 또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또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정신 문화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거기에서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돌들에게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뭐 170개 된다는 얘기도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그 많은 아이돌들을 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뭐 아이돌이든 또는 연기를 하시는 분인 배우들이든 간에 어떤 역사의식의 부재인지 또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실수를 가끔 하거든요. 가령 뭐 우리나라에 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뭐 독립운동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중근이라는 이름, 그거를 이제 기억을 못 한다든지, 그리고 안중근 뭐 얼굴을 보여줬는데 이분이 누군지 모른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뭐 일본에 가서 뭐 김치라고 우리가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들도 이제 기무치라는 거를 생산하고 있어요. 네. 기무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일본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무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최근에 보면 전범기라고 하잖아요. 우길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것을 그 마크를 가진 뭐 신발을 신는다든지 옷을 우리가 이렇게 신는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광복절날 일본 어떤 국기를 갖다가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뭐 해시태그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한류 열풍 사랑에서 또는 사단법인 대한사랑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아이돌 그룹의 독립운동사 교육을 우리가 뭐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은 기획사들이나 이런 곳에 제안을 이렇게 했거든요. 또 아이돌들에게 이제 독립운동사 교육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독립운동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고대사가 있어요. 고대사 부분에 많이 왜곡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한류 스타들에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와 역사 어떤 것이 자랑스러워 할 만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뭐 한류 스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 한류 스타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외국에서도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소양은 인문학적인 소양, 뭐 어떤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류 열풍 사랑에는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독립운동가 앱을 만들었던 이 문화인물에도 한번 소개가 됐었던 그 정상규 씨가 있거든요. 그분이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책을 이제 2권을 내셨고 독립운동가 앱도 개발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직접 독립운동가에 관한 어떤 그런 교육을 이제 또 해드릴 수 있고요. 재능 기부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나는 박물관 간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박물관을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를 하다가 책을 한 권을 냈는데 그렇게 박물관을 같이 탐방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고대사에 관해서 또 이렇게 전해드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신문화라는 역사 문화가 무엇인지를 특히 이렇게 같이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기획을 가지고 2018년에 특히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거든요. 이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아이돌 그룹에도 그런 걸 많이 물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류 스타들이 한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류가 꼽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거점이 되는 나라들이 한국과의 어떤 친연성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역사나 문화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한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구심점, 매개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군의 나라 또는 단군의 형제의 나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고려인들을 위해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이게 화폐를 하나, 이 주화를 하나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고려인들의 뿌리가 누구냐? 단군이다.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어떤 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거든요. 100주년 되는 해에 우리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어떤 식민사관, 우리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을 그 기점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